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물가는 오르고 바이러스는 잡히지 않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갑니다. 민심이 안정되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물가와 바이러스가 동시에 컨트롤되는 결과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포기하면서라도 사회복지 지출안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움직입니다. 애리조나주 크리스틴 시네마 연방 상원 의원 때문입니다. 식품의약국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부스터샷 접종을 최종 승인하면서 서로 다른 브랜드로 접종하는 교차 접종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50명 전원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투표 규정이 포함된 투표 자유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자신을 거부한 빅테크 회사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부분적 성공을 미국 언론은 남북관계 긴장에 초점을 맞춰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해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1년 전에 비해 76%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케이스 44개 가운데 4분의 3은 신체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신장질환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경고가 주목됩니다. 물류회사가 아니었던 아마존이 물류회사 페덱스보다도 큰 물류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저도 엊그제 가솔린을 넣었는데 가솔린 값이 거의 레귤러가 갤런당 $5 정도 되고 또 그로서리 마켓에 가면은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요.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아주 크실 겁니다.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로서리 값이 비등점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서리 값이 한 5% 정도 오르면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소비 패턴이라는 것은 당연히 싼 물건을 살거나 그러면 99센트 스토어 같은 데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타겟도 이제 그로서리 마켓 운영을 시작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물건이 아주 좋아졌더군요. 그렇게 이제 그 같은 스토어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건을 적게 사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싼 물건 사거나 물건을 적게 사거나 이런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이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최근에는 말을 조금 덜 하고 있지만 백악관이나 재무장관이나 큰 위험 없다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는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CNBC 방송과 All America Economic 이라는 여론조사 기구가 함께 조사한 미국 사람들의 여론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대통령도 좋고 미국 국민도 좋은가 여기까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41% 정도 되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2%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데 항상 여론조사를 볼 때는 같은 여론조사 기구 내지는 언론사가 발표한 지난번의 것과 지지난번의 것과 이번 것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서 언제나 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낮게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세히 다 설명하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언론 매체나 여론조사 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여론조사 기구에서 발표한 같은 매체에서 발표한 것을 전후 좌우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게 이제 흐름 내지는 추세를 보는 것인데 CNBC의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41%가 지지하고 52%가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7월 달보다 지지율이 7%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3.5%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경제를 핸들하는 지도력 얼만큼이나 지지하는가? 40%밖에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다가 54%거든요. 이게 7월 달보다 가장 최근에 같은 여론조사를 한 것에 비해서 7%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대처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현재 50%가 지지를 합니다. 7월 달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인플레이션, 바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되는 것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7월 달보다 16%나 늘어났습니다. 7월 달만 하더라도 뭐 백악관이라든가 재무장관이 이거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이거 물가 인상 계속될 것 같아, 물류 대란 계속될 것 같은데 물류 대란이 해소되려면 항구가 24시간 오픈을 해도 트럭 기사가 당장 8만 명이 필요하다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7%는 내년에 경기 불황이 온다고 믿는답니다. 이것도 늘어난 거고요. 수치가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때다.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도 31%나 됩니다. 비트코인은 뭐 어제 최저가를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때다 하는 답변이 31%라는 것은 아주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물류 대란에 대해서는 요즘에 상품 사기 힘들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60%나 됩니다. 내가 늘 샀었던 그러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뭐 마켓에 나갔는데 없어서 다른 마켓을 가야 된다던가 다른 마켓에도 없어서 몇 번을 가야지 된다던가 그런 그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그로서리 상품. 그로서리도 뭐 패키지 많잖아요. 무슨 아침에 먹는 시리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페이퍼 용품. 세제, 청소용품에서 일단 이렇게 찾기 힘들다 하고 답변하셨던 분들이 저도 경험이 있고요. 약품 저는 그 펩토비스몰 60%나 됩니다.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 분들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죠. 66%가 본인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가던 스토어가 전보다 문을 일찍 닫고 아니면 식당의 경우는 꼭 점심시간 이후에도 뭐 다른 일들 주방에서 홀에서 준비하면서 손님 뭐 한두 분 가셔도 늘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문을 닫는다는 거죠. 서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그 여론이고 하나 굿뉴스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차일드 케어라든가 클린 에너지 커뮤니티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것, 또 롱텀 나이 드신 분들 케어 이런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1%가 지지하고 30%가 반대하며 29%는 아직 모른다. 이 29%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는 일단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10% 많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것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기간산업안 통과시켜야지 된다. 사회복지 지출안 통과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 뭐 본인의 고향인 그 펜실베니아주까지 가서 홍보를 했으니까는요. 비용에 대해서는 특히 그 사회복지안에 대해서는 원래 3조 5천억 달러였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1조 7,500억 달러까지로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인들은 그 비용이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가 적당하다. 아마 이 사이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57% 기업 세금 올리는 것을 지지합니다. 또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 받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려야지 된다. 이 두 가지의 세금을 올려야지 된다는 사람이 5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나쁜 뉴스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뭐 차일드 케어라든가 뭐 학자금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사회복지 지출안도 사실은 지지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큰 비용을 기업에 세금을 올리고, 이게 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낮춰놨던 거죠.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하는 것으로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적어도 민주당 50명이 다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이 딱 여기에 반대라고 나온 겁니다. 조 맨신 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의 경우는 원래부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 세금 감면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 맨신을 생각하면서 그럼 조금 액수를 낮추고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민주당의 좀 진보파나 백악관이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여기에 전에는 공개적으로 그러한 것을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던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까지 딱 치고 나온 겁니다. 나는 반대한다. 기업 세금 인상하는 것, 부자 세금 인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슨 자본소득세, 일하지 않고 이 투자로서 버는 그런 것에 대한 소득 세금 인상하는 것, 나는 모든 세금 인상은 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제로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제 지도부와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재무부 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해서 사회복지안에 대해서 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을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이제 다른 곳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의논하고 있고,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 CN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도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거나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또 민주당으로서도 내년 선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 맨슨이나 크리스틴 그 시네마 의원을 만족시키면서 표를 딱 그 뭉쳐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중에 또 돈을 풀고 뭐 물류 사태는 또 나름대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사회복지안이나 지출, 그 사회복지 지출안이나 기간산업안을 시행에 옮기기를 원하는 게 현재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류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경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쭉날쭉인데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백악관도 많이 양보하고 민주당의 진보도 이 두 의원에게,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에게 양보를 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편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자문단의 권고가 있었고, 자문단의 권고 그대로를 식품의약국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그 전에 먼저 됐었고요. 그리고 승인하면서 이 교차 접종, 믹스 앤 매치 접종도 함께 승인을 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완전 접종을 끝내고 6개월 이상 되신 분, 그리고 18살 이상인데 건강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사람, 또는 세 번째 그룹이 직업상 헬스케어, 그로서리 스토어 등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해서 감염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 이런 분들께 이제 부스터샷 접종을 허락을 했고, 존슨앤존슨은 65세 이상이 아니라 18살 이상이고 맞은 지 2개월이 넘었으면,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어찌 보면 존슨앤존슨이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백신에 대해서는.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65세 하고 또 맞은 지 6개월 이후부터라고 하는데, 이 존슨앤존슨은 18살 이상이고 또 2개월 이후로부터 하니까 그렇게 됐고, 또 존슨앤존슨 맞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내가 한번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먹어봤는데 부작용이 없는 약, 뭐 치료를 받아봤는데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본인이 맞았던 것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뭐 존슨앤존슨보다는 아무래도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효율이 더 높다고 하니까 그런 교차 승인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선 개인이 결정해야지 될 부분도 있고 또 구체적인 안내가 나오겠죠. 의료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고 뭐 등등 해서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존슨앤존슨은 이제 새로 아주 큰 연구였습니다.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더니 18살 이상이었고요. 아니죠. 16살 이상이네요. 16살 이상 10,000명 이상으로 쭉 연구를 해봤더니 부스터샷을 맞으면요. 존슨앤존슨 접종받고 존슨앤존슨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면 이 케이스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95.6% 보호가 된다. 걸릴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 콜린 파월 전 그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뭐 혈액암이라든가 또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법, 또 이제 그 약과 약끼리의 충돌, 면역성 악화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맞으신 분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부스터샷 3차 접종을 받으셨을 때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 95.6% 막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조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가장 이제 부스터샷까지 맞고 그 항체 생기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이 가장 강한 게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로 1차, 2차 접종받고 모더나로 3차 부스터샷 접종받는 것. 두 번째는 파이저로 받으시고 모더나. 그러면은 뭐 파이저가 파이저 하면은 95.6%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가 모더나로 1차, 2차 접종 받으시고 부스터샷을 파이저로 받으신 경우 이게 이제 1, 2, 3인데 이 세 가지는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냥 구태여 따지니까 1, 2, 3지 뭐 거의 뭐 1%, 2%, 3% 안에서 확률의 차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형편에 맞게 의사 선생님이 권고하시는 대로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 백악관과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지 이 경제의 엔진을 돌려보려고 하고 있고 또 질병통제국, 식품의약국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 보도해드리고요. 어제 그 인앤아웃버거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한다 하면서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려면은 백신 접종 받았다는 것을 체크해라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시의 법에 불응하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서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오늘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인앤아웃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텍사스, 유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이 인앤아웃을 역시 오늘 영국의 가디언도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인 목적이다 라면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건강보건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인앤아웃의 원래 그 정치적인 성향 그 딱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손녀딸까지 뭐 복음주의 크리스찬이고 뿐만이 아니라 복음주의 크리스찬의 특징이 그렇죠. 뭐 한인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보이는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이는 일입니다만 저는 그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우리 같은 교회 다닌다고 뭐 크리스찬이라고 뭐든지 우선 다 좋죠. 그 뭐 형제 자매하면서 우리 자매부터 취직시켜주고 조금 모자라도 자매. 그거는 또 불평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인앤아웃이 그렇게 사람을 굉장히 많이 하이어합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가 되려면은 그렇게 하고 해서 인앤아웃에 뭐 COO라든가 이런 사람들 계속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고 기금 주고 하는 그런 것과 다 연관된 정치적인 결정이다 하고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봉투하고
그 뭐죠? 래핑 페이퍼에 써 있다 하고 가디언은 오늘 아침에 지적을 하던데요. 이게 이제 유타, 텍사스, 캘리포니아주가 주의 법에는 지금 그 실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봐야지 된다. 이게 주 차원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차원으로 따라가야지 되는데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아직 에릭 가세리 시장이 그 서명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서명할 것이 확실하죠. 11월부터 시행이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저희 회사 근처에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희 집 근처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그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데 인사이드에서는 버거를 먹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경제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려가면서 아직도 안정되지 않는 미국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한국이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발사 시도를 했었던 누리호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미국의 매체가 보도하는 것과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지난해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76%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는데 11월부터 일단 그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시범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소셜 미디어 그 플랫폼을 만듭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이 이제 지금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한국에서 포커스를 둘 때 그 종전 선언에 아주 그 힘을 주면서 뭐 여러 가지를 그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니고 북한은 제외하고 다른 관계 당사국들이 그런데도 계속 지금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는 한국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CBS 방송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다. CNN은 궤도 안착에 실패했다. 그리고 뭐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맞는 말이네요. CBS도 맞는 말이네요.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그 모형이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뭐 500km, 310마일 정도를 비행했고 궤도 안착 그 제일 그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이 그 체조 선수들 쫙 하는 것처럼 그것은 실패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었지만 놀라운 성과이고 계속 해나가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걸 2조 원 한국 돈으로 그 정도 16억 달러 조금 넘죠. 그리고 2010년부터 개발을 했으니까 꽤 오래된 겁니다. 2010년 당시에 이게 이제 무게는 200톤 정도 되고 길이가 47.2m라고 하네요. 6개의 액체 연료 엔진이 있는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안착에 성공했다면 이 우주 발사체가 누리호가 1톤 이상 1.5톤이라고 대체적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던데요. 그런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그 위성 발사 이런 능력과 보면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 중국이 빠졌네요. 중국 여기에 이어서인 거죠. 아시아가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중국, 인도, 한국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우주 발사 시험체 하면은 우주에 관한 우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그리고 또 뭐 또 제프 베조스의 얼마 전에도 또 90세 되신 분도 탄 그 블루 오리진의 셰파드 이런 것들이 다 우주 개발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주목을 하느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그 우주 정보를 미국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걸 왜 정보를 취합을 하겠습니까? 주변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동향을 미국에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실제 발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효능도 그렇고
한국이 또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달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사일은 그동안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여러 가지 조약 또 미국의 눈치도 봤어야지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미국과 조율이 돼서 이런 것을 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고 해서 뭐 우주 개발이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로켓 개발도 결국은 그 한반도 무기 경쟁에 더 힘을 실어준다. 더 남한과 북한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고요. 북한은 당장 한국의 이런 그 우주 개발을 도발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 우주 개발에는 제프 베조스나 또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 관광 등등에서 돈을 벌거나 선구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그런 것들도 목적이지만 군사 위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군사 위성을 국가 차원에서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북한이 잠수함 발사 단거리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화요일에 9월 달에도 여러 번 테스트했고 한국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테스트 지난달에 했고요. 그래서 누리호와 같은 것을 2027년까지 4개를 더 추가로 개발을 할 것이다 해서 한국은 정말 그 파워하우스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우주 개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기는 했지만 한국이 여기에 속도를 내면 낼수록 남북한 긴장은 강화된다.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북한과 화합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종전 선언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이 우주 개발 같은 거 한 것을 큰 성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입장이죠. 이게 이제 분단국의 현실이고 분단국의 비극이겠죠. 어떤 때는 쓰지 않아도 될 돈과 시간과 사람, 인력도 많지도 않은데 뭐 다 해봐야지 5,500만 명, 8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북한 합쳐야 그래봐야 일본의 뭐 1억 4천만 정도 되는 것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이런 그 한국의 비극이 있고요. 또 하나는 LA 카운티, 이건 숫자를 좀 잘 보셔야지 되는데 LA 카운티의 아시안 인구를 제가 미처 계산을 못 해놨는데요. LA 카운티 Asian American Population 어느 정도나 나오나 한번 보면은 LA 카운티가 전체적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면 토탈 에이시안이 1,000만 10만 에이시안 인디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렇게 많나요? 1,300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000만 명이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1,000만 10만 170만 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아시안 아메리칸이 170만 명.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170만 명 조금 넘는답니다. 그러면 10% 넘는 거죠. 많은 거예요. 전국 평균은 한 6.5% 정도 되는데 인구가 LA 카운티에는 1,000만 명에서 170만 명이면 17%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전체적인 인구가. 그런데 지난해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76%가 증가했답니다. 이 LA 카운티는 덜한 거예요. 다른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44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170만 명 인구 가운데서. 그런데 항상 이런 혐오 범죄에 대한 보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케이스가. 특히 이제 아시안들은 이런 것을 신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알면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 뭐 차별을 받고 산단 말이야 하고 걱정하고 뭐 이럴까 봐 또 그냥 씹어 삼켜 버리고 이런 눈물로써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44케이스가 보고가 됐는데 이 가운데서 4분의 3이 신체적인 폭력이었다는 겁니다. 2018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신체 폭력이 58%가 증가를 했고 LA 카운티 인권관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게 지난해에 보고한 거거든요. 2019년에는 25건에서 44건으로 늘어났으니까 76%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난 것이고 쉐리프국 그리고 LA 카운티의 경찰국이 뭐 한 40군데가 넘는데 그 경찰국 학교 경찰 또 커뮤니티에서도 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 다 포함한 자료입니다.
이유 자체야 뭐 짐작하시는 그대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지적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에이시안 바이러스다, 뭐 중국 바이러스다 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44개 혐오 범죄 케이스 가운데서 10개가 그러니까 3분의 1은 훨씬 3분의 1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 4분의 1 정도가 코비드 19 관련이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중국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백인 여자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 하고 길을 건너기 전에 본인인지 이 남자인지 길을 건너기 전에 그냥 얼굴을 3번이나 완전 펀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남자가 약국 파킹랏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라티노 남자가 칼을 가지고 아시안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는 그 선글라스 벗으라고 하고 그리고는 찔렀다는 거예요. 체포됐습니다. 반아시아 혐오 범죄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배, LA 카운티가 많은 편이네요. 캘리포니아에서는 76%니까 나이 든 사람이 피해 많이 보셨고요. 16군데 미 전국에서 큰 지역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에이시안 혐오 범죄 방지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AAPI, hate, stop AAPI, hate.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를 스탑하라 하는 이 그룹이 조사를 했더니 16군데 지역에서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지난해에 164%가 증가해서 뉴욕은 223%, 샌프란시스코는 140%, LA시는 80%, LA 카운티는 76%, 보스턴 60%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가 많이 늘어났고 2019년만 하더라도 에이시안 혐오 범죄에서 40세 이상에 대한 것이 적었는데 없거나 그랬는데 2020년은 반이 40세 이상, 2명은 시니어 시리즌이라는 거죠. 가해자를 보겠습니다. 42%가 100% 가운데서 가해자 백인. LA 카운티의 백인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죠. 라티노가 더 많겠죠. 그런데 가해자 100% 가운데 36%가 라티노. 우리는 항상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흑인을 얘기를 하지만 가해자는 19%만 흑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그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LA 카운티가 이제 211 전화를 가설을 하고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카운티 인권관계위원회에서 마련을 했는데 2020년 6월 달에 개설했는데 그 이후에 전화 보고는 1,400건이 접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는 이런 것 말고 셰리프에 신고하고 케이스화 되는 것 말고는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보고하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많죠. 또 어떤 분은 남의 나라 와서 사는데 이 정도 말로 좀 이렇게 하는 거는 봐줘야지 어쩌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신고할 거 신고하고 가해자 내지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잠시 뒤에 경제 뉴스와 트럼프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이 100명, 그 가운데 50명이 공화당인데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라는 것을 세계의 많은 언론과 미국 언론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투표 자유법이라는 것을 그 의회에서 하원에서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올렸습니다. 이 투표 자유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선거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잡음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투표를 좀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편 투표도 그렇고 조기 투표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도 내는 것 민주당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겹쳐서 이 투표 그 자유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보냈는데 상원에서 50명 민주당 전부 찬성하고 50명 공화당은 모두 반대. 이번에 세 번째로 반대를 했는데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안은 조 맨신이라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안이라든가 사회복지안에 대해서는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바로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의원이 초안도 작성했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에 반대할 때는 조 맨신 의원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안건을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60표가 아니라 50표 50표로 되는 것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50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많은 공화당주에서는 투표를 하기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투표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법이 많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름이 Truth, 진실 소셜, 진실 소셜이라는 Truth 소셜이라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어서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답니다. 회사도 설립을 했고요. 11월 달부터 하고 그리고 주문형이라고 해서 11월 달부터 미리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을 하시려면 예약을 하거나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건 이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고 페이스북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2년 안에 재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 군데서 영구히 퇴출을 당해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었었던 것이 From the Desk of Donald J. Trump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며칠 못 갔었죠.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이 방문을 안 하니까 닫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을 거부한 내가 그들의 라이벌이 될 거야.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생각을 트루스 소셜에 내는데 빅테크와 싸우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벤처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하는데 애플 앱 스토어에서 예약 주문도 받는답니다. 애플에서 또 이것을 올려주네요. 해서 딱 제가 지금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해서 보니까 거의 그 형태가 트위터와 비슷합니다. 무척 트위터의 그 프로파일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7월 달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고소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들이 자신을 구글도 검열한다면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서 탈레반도 트위터에 등장하는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은 침묵해야만 한다. 이게 대통령의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싸우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출발부터 이제 그 싸우는 것을 앞에 내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선물거래 기금을 승인을 해서 4월 달보다도 더 높은 6만 6천까지 올라갔었고 오늘 아침에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긴 하는데 주요 투자가들이 금보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더리움 두 번째로 큰 그 암호화폐죠. 어제 7.4% 지난번보다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을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원래 물류회사가 아니었어요.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한 6년 사이에 페덱스보다도 큰 물류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전체적인 쇼핑마켓의 21%를 6년 만에 아마존이 차지하게 됐고 UPS가 24%, 페덱스는 16%입니다. 그리고 USPS 우정국이 하는 게 아직은 제일 많아서 38%, 나머지 작은 뭐 한인들이 운영하는 물류회사라든가 다 합친 게 한 1%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 UPS와 USPS만 따라잡으면 되는데 UPS는 금방 따라잡을 것 같고 결국은 아마존이 그 2020년도에 아마존에서 물건 내보낸 게 42억 개인데 이것도 다 아마존에서 소화를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곳을 조금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하면은 아마존이 이커머스를 독점하고 쇼핑 업계도 독점을 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게 아주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기후변화가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제 그 랜셋이라는 영국의 의학 잡지에도 뭐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너무 잘 느끼잖아요. 산불 나면은 호흡하기 곤란하고 또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이것이 이제 가뭄이 결국은 뭐 식료품비 오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굶어서 숨지는 사람까지도 만들어내고 홍수가 많이 일어나면은
어떤 뭐 제3세계 같은 데서는 콜로라도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더운 것은 뭐 여름에 다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셔서 이럴 때는 그 에어컨이 없으면 나이 드신 분들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온실가스, 지구 오염, 기후 변화를 막아야지 된다. 아니면 불필요한 희생자가 나온다. 이게 이제 랜싯의 얘기였는데요. 영국 신문 가디언은 미국의 그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의 기후변화와 보건 교육 이 부서의 책임자 디렉터인 세실리아 소렌센 박사 등을 인용을 해서 이 더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심장질환과 굉장히 연관이 많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뭐 심장질환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그 전염병이 될 수가 있다 하고 경고를 했거든요. 뭐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신장이 다 기능이 약화되죠. 이게 이제 수분을 조절하는 그 밸런스 이렇게 하는 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은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은 뭐 원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더울 때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런 데 농부들은 정말 힘들답니다. 니카라과 무슨 뭐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이 신장과 이 열기, hit과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꼭 이 남쪽에서만 미국 남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도 그렇고 노스 아메리카, 중동, 뭐 인도 전부 더위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농부들이 심장 질환으로 감염돼서 심장 질환 때문에 숨질 확률이 많고 힘들다 싶으면 일하지 않으면 되는데 일 안 할 확률이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 고온으로 인한 심장 질환 위험이 농부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초기 발견도 좀 어렵다고 해요. 치료비가 없어서도 힘들고요. 네, 요즘 부통령 어디 갔느냐 얘기 많이 하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메모리얼에서 이 투표권에 대해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